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인생의 조언들, 책을 통해서 인생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하는 맞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나의 삶에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 제가 아침마다 함께 라이딩하고 있는 그 팀들과 한강 한 바퀴를 도는 영상입니다. 저는 일상에서 책 쓰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남들보다는 오래 자리에 앉아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힘든 일이겠지만 저에게 자리에 앉아 있는 일 그 자체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이들이 걱정합니다. 특별히 제 아내가 많이 걱정하죠. 너무 오래 앉아 있고 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자세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저에게 지금 이러한 자전거 아침 라이딩은 저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어떠한 축복과도 같은 그런 일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글들과 어떠한 선배들의 가르침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르침에 좌절하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자리에 앉아 있다고 했잖아요. 앉아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혼자 사색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루에 한 원고지 20매 정도를 써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이상 글을 쓰지 않도록 노력한다. 4시간 집중해서 글을 쓰고 나머지 일상은 말 그대로 일상의 다른 업무들을 일상을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마라톤을 좋아하기 때문에 달리기를 한다든가 또 사람들을 만난다든가. 여러분, 그 굉장히 효율적인 것처럼 보여지죠? 맞습니다. 효율적이죠. 4시간 초집중하고 몰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작가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됐죠. 여러분,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어떤 그런 직업인으로서의 글쓰기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전해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몰입하자. 양으로 승부한다고 되냐? 라고 하면서 4시간의 집중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언가 어떤 세련된 글 쓰는 이들의 어떤 루틴처럼 생각하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에게요? 저와 같은 이들에게. 제가 비록 책을 11권 썼지만 곧 다음 주에 새로운 책이 나오지만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지만 제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저는 아직도 초보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에게 무라카미 하루키, 그와 같은 몰입력, 집중력,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와 같은 이들에게는 10시간, 15시간을 투자해야지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4시간, 5시간의 어떠한 그 효율과 효과로 얻어들인 그런 결과물들을 저는 낼 수 있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글을 쓰는 사람인데 아직 팔팔한 청춘인데 제가 50 넘었지만 여전히 전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89세신데도요 정말 건강하세요. 정말로 성경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100세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듯합니다. 제 자녀 세대요 110세, 120세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아마 높아진 세대,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에게 지금은 아직 몸에 건강이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잘 하고 싶고요. 또 열심히 하고 싶고요. 특별히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목사로서 그리고 이 지구인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제가 이 지구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에게 주어진 어떠한 재능이고 그리고 저의 기쁨이고 동시에 저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4시간 몰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좀 더 많은 시간 몰입하는 것, 지금의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도 챙기고 있지 않아요. 더 건강해서 지금 저희 리더 목사님이 68세세요. 지금 자전거를 타는 목사님이 한 정의원이 13명 정도 되고요. 지금 이 13분의 평균 나이가 한 55, 6세 정도 됩니다. 저 리더 목사님 그리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 그 연배가 될 때까지 저의
글 쓰는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건강을 유지해 나가면서요.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하루에 4시간만 집중하고 작가로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마라톤도 하고 일상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20년 전, 30년 전에도 지금처럼 하루에 4시간만 글을 썼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가면서 글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해도 원고지 몇 장이 제대로 써지지 않는, 그냥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안 써지면 막 원고지 구겨가지고 던지고. 무라카미 하루키도 오늘의 4시간만 집중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닌 하루 종일 골방에 세상 말로 처박혀서 글을 썼던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랜 기간, 10년, 20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저희 추측이에요. 근데 이 추측은 전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 지금 나이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도 저처럼 하루에 막 10시간, 15시간 앉아있으면 건강이 무리가 되겠죠. 저도 분명히 70, 80, 90이 되면 지금처럼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50대고 50대 초반이고 여전히 건강하고, 그리고 할 의욕도 넘치고 동기가 뭐 뿜뿜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10시간, 15시간 그 이상 만약에 허락된다면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아직 제가 아주 최고의 실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초몰입을 통해서 짧은 시간 효과적인 뭔가 결과물을 더 내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양으로 승부해서 이 정도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2022년도 오늘 이 시점에 저의 그냥 수준이고 저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5년 뒤는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질적 강화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노력합니다. 왜요? 이렇게 노력하는데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양으로만 승부한다고 하지만 그 양 안에서 제 시간의 질을 높여나가고, 제 글의 질을 높여나가고, 제 생각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그런 발버둥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5년이 아니라 6개월 뒤에 저는 오늘의 제가 아닐 겁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인간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누구나 가져도 되는 그런 기대예요. 내가 누구보다 뭐 뛰어나다, 그게 아니라 나의 오늘보다 나은 6개월 뒤, 1년 뒤, 저는 그것이 저의 즐거움이에요.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것 굉장히 큰 즐거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즐거움은 나를 변화시키는 그 즐거움과 비교했을 때 저는 저의 그 변화의 즐거움이 커요. 왜? 내가 변화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가기 때문이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는 저의 변화와 성숙, 그것이 여전히 저의 참 즐거움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신혼방 천장 위에 4m짜리, 그리고 세로는 90cm짜리 현수막, 길거리 붙어 있을 만한 현수막,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파란 바탕에 변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 현수막을 달아놨었습니다. 지금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책을 쓰고 방송에 나와서 무슨 말하지 않습니까? 20년 전인 자신에게 중요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이, 시작했더라도 5년 됐더라도 여전히 초보 단계에서 무언가를 정말로 노력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질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4시간 초몰입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겠다? 저는 여기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20년 뒤 70대가 되어서 그때쯤이면 하루에 4시간 정도 하면서 일상을 살면서 지금 작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그 일을 진행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건강을 위해서라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위해 2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기 위한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만들어 내십시오. 아침 자전거라든지 저녁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을 뛰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특별히 움직이지 않는 근육을 움직여주는 그런 스트레칭, 때로는 기계의 도움을 빌리는 그런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을 통한 운동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주짓수를 강추합니다. 정말 안 쓰는 근육들을 저절로 움직이게 되면서 처음에는 몸이 뻐근한 것을 넘어서 아주 근육통으로 시달리지만 한 10일 정도 지나면 완벽하게 천천히 내 몸이 그러한 움직임에 적응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의 강조점은 뭐냐면, 남의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벨상을 탔건 그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스승이건 간에 그의 강조점은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그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잘 확인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고 있는 얘기인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얘기인지. 맞는 얘기인데 부분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30년 뒤에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에게 책을 추천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책을 추천해 주지를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관심, 그들의 자녀들의 관심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초기 값을 모르잖아요. 지적 능력, 그들의 가치관. 여러분, 객관적으로 좋은 책 왜 없겠습니까? 많은 각 시기별로 그리고 대상별로 그들에게 오늘 좋은 책은 저는 첫 번째로 그들의 관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책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책 읽는 거, 글 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여정일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책 읽기와 글쓰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고에 역량을 세워나가고 삶의 가치 기준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전제로서의 책 읽기는요, 굉장히 고된 책 읽기가 돼야 돼요. 즐겁게만 하는 책 읽기만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든 길을 가는데 재미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로부터 사고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점차 온 세계가 객관적으로 좋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책, 그걸 고전이라고 합시다. 그런 책도 읽어낼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주는 어떤 책을 읽었어요. 강의를 들었어요. 고지고대로 듣지 마세요. 귀담아 들으세요. 그러나 오늘 나의 초기값과 그의 초기값과 그의 전제를 비교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되물어보라고요. 근데 대부분 맞는 얘기인데 나에겐 아직 정당치 못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쓴 독서와 글쓰기 된 책들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보와도 같은, 오늘 나에게 직접적으로 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 관심밖의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고지고대로 듣고 내 삶에 바로 적용하지 말자. 생각하고 또 생각한 뒤에 옳은 말이지만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 가장 좋은 것과 중요한 것과 먼저 할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과정을 거치자라는 메시지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